이민년의 인사형. 네, 간단하게 하고 갑시다. 보통 인신사 사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형살에 있어서 인신사 사명, 자묘형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진술충미로 비롯되는 것들은 단순히 사건 사고 부딪혀서 깨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인사형이라든지 아니면 자묘형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잘하려다가 잘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잘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잘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인사형, 잘하려다가 문제 생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배우고 뭔가 이렇게 사회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단계, 아직 사회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에 나가기 이전에 배우는 뭐 초등학생 정도의 지식 수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기획이라든지 준비 단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화는 이제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 단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회에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갖추고 나가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런 거 있죠. 뭔가 이렇게 생지에서 생지를 생하는 것은 굉장히 급격한 생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목이 사화를 생했다라는 것은 좀 강하게 빠르게 결과를 내려고 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잘하려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하는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그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의 문제, 그랬으니 사기 같은 거, 뭐 또는 계약에 대한 파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인사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사형, 지지에 사화가 있는 사람들, 내년에 인목이 와가지고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 인목의 육친, 사화의 육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겁니다. 저는 정사일주라서 일지에 사화가 있거든요. 일지라고 하는 것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겁재잖아요. 겁재, 사람이죠. 인목, 인성이잖아요. 계약, 사람과 계약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기를 당한다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또 사기라고 하기에는 되게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정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 아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니까 싸게 부탁해 그랬는데, 그쪽에서 싸게 받았으니까 정말 싸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아는 사람이니까 정말 괜찮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가 꽃을 피웠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무가 꽃을 피우라고, 그러니까 인목이 사화한테 꽃을 피우라고 뭔가를 던져줬는데, 꽃 피우기 전에 이제 꽃이 피고 과일을 맺혀야 되잖아요. 근데 꽃이 피어야 할 타이밍에 과일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형, 그랬으니 성급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부탁했다가, 그래 뭐 계약서대로 하면 좋은데 계약은 안 하고 그냥 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것들이 생기는 문제는 그 문제들을 얘기를 해요. 돈이 문제겠죠. 그래서 인사사고가 많이 생기는데 돈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사중의 경금, 무토, 병화, 인중의 병화, 간목, 이것들이 재성으로 역할을 할 때 부족한 돈으로 뭐 해보려고 했더니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사형, 돈 문제가 엮일 가능성이 높은데, 정당한 돈을 주고 정당한 계약을 하고 그 계약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은 재물, 즉 100만원짜리 계약인데, 야 우리 아는 사이니까 80만원을 해주면 안 돼? 라고 했더니 저쪽에서 그럼 우리 아는 사이니까 계약 없이 진행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계약 없이 진행했고 아는 사람이라서 적게 줬더니 저쪽에서 뒤통수를 쳤습니다 하는 것이 인사형이 주로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요. 연지에서 작용하는 거, 연지는 뭔지 다 아시죠? 조상, 국가, 뭐 이런 거 있죠. 조상, 국가, 대과거, 아주 오래된 과거를 연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지에서 인사형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문제, 또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이런 관계에 있어서의 인사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중에
예, 사 중에 있는 네 팔자에 사가 있으니까 무, 경,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병. 이렇게 무경병 하는 것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육친적으로 그래요. 근데 조상, 국가, 대과거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상이나 국가, 대과거 그랬으니까 형은 끼워 맞추다라는 얘기예요. 충은 부딪혀서 깨졌다, 부딪혔다라는 얘기잖아요. 부딪혀서 깨지기가 쉬운데 형은 부딪혀서 깨진 게 아니라 끼워 맞추기를 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살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형자가 곤장 맞을 형이거든요. 그래서 곤장 맞았다. 그럼 곤장 맞아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은 돼요. 결과는 나와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연주에서 결과가 나와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조상 관련되는, 연지가 사화가 있는데 사화가 이렇게 조상 관련되는 육친이 된다면 뭐 인성이라거나, 인성이면 할아버지, 식신이면 할머니 이렇게 되겠죠. 인사형 쳤어요. 그러면 조상 관련돼서 충은 이장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충은 부딪혀서 깨졌으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형은 거기를 다시 뭘 해보자 하는 거 있잖아요. 흔히 잔디가 죽었으니까 잔디를 올리자 이러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엉성하게 결론이 나는 걸 얘기를 해요. 어떤 계약을 했는데, 또는 업체랑 계약을 했는데 잔디가 잘 안 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잔디보다 풀이 더 많다거나, 하긴 했는데 잔디보다 풀이 더 많아요, 뭐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국가 관련돼서 계약을 하는데 하긴 하는데 계약이 약관 하나 잘못 읽어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관 하나 잘못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트러블이 생긴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 또는 성급하게 이루어졌으니까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상, 국가, 대과거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와 관련되는 일, 이런 거, 재개발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충은 재개발 때문에 떠났어요. 형은 재개발을 하는데 트러블이 생기고 해결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깨지는 것을 내가 취득하는 거잖아요. 깨지는 것을 취득하기 때문에 인사형 연지에 일어났으면 올해 혹시 내가 사는 곳에 재개발이 갑자기 이루어진다거나, 또는 내가 오랫동안 여기 살았는데 여기서 장사를 했는데 건물주가 뭔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새롭게 한다고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한다거나, 그래서 소송이 걸린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인사사고, 인사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원령. 원령은 뭐예요? 잠깐만요, 이거 지우고 가야겠죠? 네. 이건가? 네. 원령은 원래 원령은 뭐예요? 원령 활동궁, 그리고 직장궁,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직장, 활동, 원령 그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쭉 꺼서 뭐 한다고요? 이쪽은 우리집, 이쪽은 처갓집 또는 시댁,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인사형, 다친 것을 끼워 맞추다. 연월에 있으니 우리 가족 중에서 인사형 이루어졌으니까 다친 것을 끼워 맞출 수 있다 그랬는데, 축술 및 사명은 수술을 크게 해요. 근데 인사형은 시술 정도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내 팔자에서 인사형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 이제 연월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기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형 그랬으니 급하게 일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활동궁이나 직장궁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활동하는 공간, 직장 내에서 인사형 그랬습니다. 이것은 일로서 아는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의 계약, 내 가게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탈이 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댁이 없을 경우에 그럼 개인적인 사안이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해요. 시댁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없는 대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우리 집 말고 남의 집 얘기, 또는 내 미래에 대한 얘기, 과거, 그러니까 연월을 기준으로 과거 그리고 미래,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월에서 일어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과거부터 알던 사람과의 관계. 일시에 있으면 과거에 몰랐는데 지금부터 알던 사람, 앞으로 알게 될 사람, 새로운 사람을 얘기를 하겠죠. 새로운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계약 같은 거 철저히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깨진 것을 내가 취득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충은 깨져서 날아갔다, 형은 깨진 것을 내가 끼워 맞추게 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라낼 거 잘라내고 끼워 맞출 거 끼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트러블이 안 생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령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내 직장이라든지 우리 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급하게 움직였다거나 돈이 부족한데 그것을 억지로 끼워 맞춰 가지고 계약 없이 일을 진행했다가 사기를 당한다거나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그러면 사기를 당하냐 안 당하냐의 차이는 뭐냐면 이게 정사하고 있다거나 또는 여기 천간에 있는 것이 지지의 근을 크게 내렸다거나 했을 때, 천간에 드러나 있다거나 했을 때는 내가 치는 거, 내가 약하거나 일간의 근이 약할 경우에, 일간의 근이 약할 경우에는 내가 당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원국에 이미 인사형이 있는 경우는요 하고 물어보셨는데요. 원국에 인사형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미 그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 써드릴게요. 원국에 있으면 이때 발동합니다. 없으면 가볍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사형, 인심사, 사명 이런 것들이 원국에 있으면, 그러니까 인신으로 있거나 인사로 있거나 또는 사신으로 있거나 해서 인신사 삼형 그랬잖아요. 이 삼형이 발동하는 시기가 그때 발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사형 그랬잖아요. 언제 발동할까요? 신날에 이렇게 발동하겠죠. 원국에 인목이 있으면 신달에, 인사하고 있으면, 아니 사신하고 있으면 뭐 인달에 발동을 한다거나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원국에 사명이 갖춰질 조건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심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 나이대에 맞춰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나이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이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30대 이전, 여기는 30대 이후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발동을 합니다. 근데 급하게 이루어지거나 그러는 것을 얘기를 하죠. 원령에서 인사형이 이루어졌으니까 뭐예요? 갑작스럽게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 또는 갑작스럽게 어떤 계약을 하게 됐어. 근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 4월생이라고 한다면 인사형이 되었으니까 4월생 뭐 해야 돼요? 집을 계약을 한다거나 또는 회사 내에서 재계약을 한다거나 했을 때 독소 조항이 없는지, 또는 계약을 할 때 상대방이 이렇게 사기치고 있는 건 없는지, 집은 문제가 없는지 잘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부동산에서 싸게 내놨어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 돈이 부족한데 또는 부동산에서 싸게 내놨어 라고 얘기를 할 때 4월생들, 특히 4월생들 주의해야 되겠죠. 싸게 내놨다는데 이유가 있겠죠. 왜 싸게 내놨을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돈이 마침 부족했어, 근데 부동산에서 싸게 내놨대, 이러면 내가 운이 좋은 거구나가 아니고요. 4월생이나 사화가 있는 사람들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재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너무 겁주는 건가? 그러니까 내년에는 싸게 내놨어 또는 급매로 나왔어, 이런 것들은 잘 살펴보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미 들어가서 옮길 생각이 없다거나 그러면 혹시라도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인테리어를 새롭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저기서 이제 인사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가볍게 지나가는 시술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상에 있어서는 해당 육친에 가볍게 지나가는 시술 같은 거 할 수 있으니 그런 거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겠고요. 일지는 뭐예요? 개인궁이고, 개인궁입니다. 개인궁이고 부부궁, 개인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부부궁이고 개인궁인 일지는 결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서의 인사형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서로에 대한 기대가 커서 트러블이 발생하는데 끼워 맞출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원국에서 인사형이나 사신형 이런 것이 있다거나 사해충 이런 것이 있다거나 했을 때 특히 작용하기가 쉬운 건데요. 트러블이 있다라는 것은 끼워 맞출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제가 인신사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마침 근데 45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인사형 그랬으니 마누라와 남편과 배우자와 조율할 일이 생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율을 하는데 또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과 어떤 일을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과 일을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문제들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는 사람이니까 싸게 해줘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내년에 아는 사람이니까 싸게 해줘 그러면 정말 아는 사람이니까 싸게 해줘 그랬더니 정말 싸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 싸게 해준다고.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아는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부탁을 해요. 아는 사람이니까 싸게 해줘 그랬더니 퀄리티가 엄청 싸게 나온 거예요. 어디다 쓰지도 못하고 근데 상대방은 해줬다 그러고 나는 마음에 안 들고 이러니 다른 데 가서 돈이 2배로 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돈 나갈 때니까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지 마시고요. 업체한테 부탁해서 계약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클레임 마음대로 걸 수 있게끔.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클레임 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걸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지 말고 모르는 업체한테 공인받은 업체한테 계약을 하시고 계약서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서로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낮추셔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했던 거 상대방이 맞춰주지 못할 수 있다는 거고요. 상대방도 나한테 기대한 게 있어가지고 다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육친상에 있었던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육친상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큰 사건 사고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사형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시에 있다는 거. 시는 어떤 거예요? 시는 미래 그리고 자녀 미래와 자녀와 관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은 45세부터 60세까지 시간은 얘기 드렸듯이 연은 15세까지 월은 30세까지 일은 45세까지 그리고 시는 45세 이후부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화가 시에 있다라는 거 자녀와 관련되는 또는 미래에 관련되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녀가 없으신 분들 내년 같은 시기에 인사형 그랬으니까 성급하게 움직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 시험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왕절개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급하게 끼워 맞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왕절개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출산 날짜가 안 됐지만 아이를 빼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 의료적인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미래에 대한 계획들 너무 성급한 계획일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손보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45세가 넘어가신 분들 시지에 사화가 있으니까 인사형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있는 육친들이 다칠 수 있는 일들 또는 육친들이 사기당하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까지 보면 이제 큰 의미는 없어요. 인사신 사명은 뭐 어디가 다치거나 크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인사사고, 시비구설, 트러블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아놓고 연월일시에 따른 나이, 내가 지금 어느 나이의 때에 있는가, 그래서 그 나이대에 있으면 더 많은 피해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사중에 무토, 경금, 병화가 이렇게 다칠 수 있겠구나. 하지만 다쳤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친 채로 가지고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지와 해로 충되면요 하고 이제 아무도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그 충된 게 올해 발동할 수가 있는데요. 사해충 한다는 얘기잖아요. 사해충. 그러면 인목이 와서 해수랑 합을 하면서 사화를 구제해 주는지, 그러면 인목이 와서 사화를 형하고 합을 하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월에 해가 있고 일에 사화가 있어서 이렇게 인형, 해인합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사화가 살아났다는 것은 원국에 이미 깨져 있는 거잖아요. 깨져 있는 게 자유롭게 활동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부딪혀서 깨져 있는데 합을 한다고 해서 얘가 온전하게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충된 상황에서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럼 사화가 움직였으니까 사화에 있는 것을 내가 취득했다
깼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는 건데, 깨진 걸 주웠다라는 것이니까 온전한 걸 주워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사신합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는 사해축 만약에 돼 있다면 사중에 경금이 깨졌잖아요. 저는 정사일주니까 사중에 경금이 깨졌는데 뭐 인목이 와서 해수를 잡으니까 사중에 경금이 살아났다 이렇게 되면 멀쩡한 여자를 만났다가 아니고요, 깨진 여자를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형 맞은 여자를 만났다, 건강상 어디에 문제가 조금 있는 사람을 만났다거나, 아니면 이혼한 사람을 만났다거나, 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직업적으로 군인, 경찰, 뭐 의료교통 쪽 종사자를 만났다거나 이런 걸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드러났다는 얘기죠. 깨져갖고 죽은 듯이 있던 놈이 깨진 상태로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사해축 맞아가지고 깨져 있었는데 인목이 와갖고 해수랑 합을 하니까 깨져 있던 놈이 드러났어. 근데 내가 45세 이전에 30세 이 사이에서 지금 그 나이 때에 이 운을 만났다고 한다면 깨진 상태에서 드러난 걸 내가 취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배우자를 만날 운,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그 배우자가 깨진 직업, 뭐 군인, 경찰, 의료계통 쪽 뭐 이런 쪽에 종사한다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약간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을 내가 취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맞았다고 해서 끝난다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시기에 작용한다예요. 그 시기에 사해축 맞았는데 아무 문제 없던데요? 네,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해당 육친이 그런 피해를 당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당 육친이.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사해축 맞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셔야죠. 사해축 맞았는데 그 해당 육친이 재성이거나 또는 비겁이거나 인성이거나 그랬으면 혹시 부모님이 이 시기에 이혼하셨습니까? 라든지, 아니 부모님이 이 시기에 혹시 사기 당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뭐 그러니까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내 팔자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이 사주팔자 육친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재성은 여자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이기도 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 시어머니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재성이 다쳤어요. 정사일주인데 인사형이 원국에 있어요. 또는 사해충이 원국에 있어요. 내가 재성이 깨졌는데 가서 봤더니 그 뭐지, 시어머니가 언제 수술을 했대 이미. 그래서 어디 좀 장애가 좀 있대. 이러면 인사형 맞은 거잖아요. 또는 사해충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해충 맞았다고 너네 이혼한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뭐 이런데요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본인이 한번 머리를 한번 굴려보세요. 아, 사해충 맞았는데 또는 인사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 해당 육친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왜?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가지고 인생을 다 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 테두리 안에 들어있냐를 보는 거예요. 패턴을 보는 겁니다. 사해축 맞았으니 인성이 다쳤는데, 남자인데 인성이 다쳤는데 너네 엄마가 문제가 있냐 아니면 너네 장인이 문제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인성이 다쳤으니까 인성은 뭐예요? 엄마 아니면 장인이잖아요. 아니면 이제 문서적으로 문제가 있냐, 아니면 야 너네 할아버지 이 시기에 돌아가셨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돌아가셨냐. 할아버지니까 인성은. 그러면 그때 다쳤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때 사업하다가 사기당하셨니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손님이 얘기해주지 않았는데 콕 찍어버리는 것을 신기가 있다 그러고 운이 좋다 그러는 거고요. 콕 찍지 못하면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죠. 너 이런 일이 있었니 하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신기도 없고 운도 안 좋은데 콕 찍잖아요. 다 틀리지 그럼. 그러니까 가능하면 상담을 하자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그래요 하고 물어본다든지, 내가 손님으로 갔더라도 저 사람한테 맞춰봐라 이러는 것보다는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게 이래서 너 그러면 그 일 때문에 너가 생겨야 될 이혼이라든지 이런 게 땜빵이 됐어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상담하러 갔을 때 얘기를 하면 나 아닌데요 이러지 마시고 뭐 다른 게 있을라나 하고 이제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이걸로 오늘 인사형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